그 다음에 높임을 볼 건데 높임은 진짜 제발 외우세요. 제발 다 외워야 되는데 높임을 자꾸 설명을 나한테 하게 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쉽기 때문에. 자, 일단 주체, 객체, 상대 이렇게 있죠. 주체, 객체, 상대 다 섞어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높임은 여러 개를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냥 잘 끊어야 되고, 주체는 서술어의 행위자. 그냥 문장 앞에 있다고 해서 주어가 아니라 서술어를 찾고요. 드시다. 그러면은 그 드시는 행위자를 찾아요. 아버지께서 밥을 드시다 하면은 이 서술어의 행위자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드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주체 높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드시다 같은 경우는 들다라는 원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선어말 어미 시가 붙어서 주체 높임이 된 것이고, 깨서 주격도사로 실현이 되고, 또 뭐가 있죠? 계시다 같은 특수 어휘로 높여지죠. 근데 주체 높임은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주체와 가까운 아주 밀접한 대상, 주체의 소유물, 주체의 신체, 주체의 자식을 시로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주체를 높이는 간접 높임이 있죠. 근데 간접 높임은 반드시 선어말 어미 시로만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하면 틀린 거고, 있으시겠습니다 해야지 맞는 것이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객체는 두 가지의 대상이에요. 객체는 목적어와 깨가 붙는 부사어예요. 아시겠죠? 할머니를 모시고 하면은 목적어인 할머니를 모시고라는 특수어휘로 높인 거고, 그 다음에 할머니께 용돈을 드렸다 그러면은 조사깨랑 드리다라는 특수어휘를 통해서 깨가 붙는 부사어인 할머니를 높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객체는 목적어와 깨가 붙는 부사어를 높이는 거고 반드시 특수어휘로 높인다. 그 다음에 상대 높임은 이제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있는데, 낮추는 표현도 높임에 해당합니다. 왜냐면 그 하우체, 헤라체 이런 게 쫙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낮추는 표현도 높임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낮추는 표현 역시 상대 높임의 일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상대 높임은 이 보조사 요랑 그다음 뭐 습니다 같은 어미 종결 표현으로 높여지는데, 보조사 요를 구별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은 나 밥을 먹을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먹을게 해도 말이 되죠. 그쵸? 말이 되는데 붙일 수 있는 거, 이게 보조사 요고요. 나는 밥을 먹겠습니다 하면 나는 밥을 먹겠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말이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습니다가 반드시 붙어야 되죠. 그쵸? 요런 거는 보조사가 아니라 어미고요. 요는 뗐을 때에도 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체, 객체, 상대는 주체, 서술어의 행위자 직접 찾아줘야 돼요. 찾는 순서는 서술어를 먼저 찾고, 이 행위를 하는 인간이 누군데 찾아서 이 행위자를 높이고 있네. 그게 주체 높임이다. 객체는 목적어, 을을이 붙는 거, 깨가 붙는 부사어. 근데 물론 이 목적격 조사 같은 건 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조사는 항상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보조사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조사를 집어넣어서 목적어인 객체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서술형에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는 낮추는 표현 역시 높임에 해당하고, 이 헤라, 하우체에 있는 표 있죠? 그거를 반드시 또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문제에서 얘네를 잘 찾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선지에 걔네가 정확하게 적혀져 있는지까지 연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시제랑 get 어미를 볼 텐데, 일단 get이 나오면은 주의를 좀 해줘야 돼요. 의미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자, 얘부터 볼게요. 지금 거기 눈이 오겠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지금이라는 시간 부사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사건 시제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시제죠. 그렇죠?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눈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get 어미를 통해서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 시제는 얘를 통해서 현재 시제라는 걸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에 반면에 아마 눈이 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what에는 사실 오다의 어근에 at이라는 어미, 시간 어미가 붙은 거잖아요. 과거 시제 어미가 붙은 거기 때문에 이미 과거 시제예요. 그러면 이 get은 과거의 일을 추측하는 get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et은 각 문장별로 내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부사어나 선어말 어미를 잘 활용해서 시제를 찾아내야 되고요. 나는 내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래가 되는 거죠. 다이어트를 하겠어. 이거는 결심이죠. 그럼 이거는 의지가 되는 거고요. 그 일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다 하면 여기는 우리가 이제 되게 쉬운 at 어미가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발화시보다 이 사건, 그 일은 과거에 일어났죠. 그럼 발화시보다 왼편 혹은 발화시보다 앞에 사건이 일어났다 하면 맞는 거고, 여기에서 조금만 하나만 더 추가를 해서 아잇과 고잇의 차이를 알고 계시죠? 아잇은 완료상이고 고잇은 현재 진행상인 거예요. 의자가 여기 있으면 사람이 점점 엉덩이를 여기 들이밀어서 앉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진행상이고, 의자에 몸을 딱 붙여서 이미 앉아 있다 하면은 동작이 끝난 완료상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말의 의미를 보세요.
동작의 진행상과 동작의 완료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단어 자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냐면 동사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녀는 예쁘고 있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색한 이유는 형용사에 진행이 붙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런 거는 말이 되겠죠. 그녀는 예뻐지고 있다. 이러면 말이 되거든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 예쁘다라는 건 형용사죠. 그쵸? 형용사를 동사화시킬 수가 있어요. 형용사를 동사화시키는 게 지다라는 어미예요. 그럼 예뻐지다 하면은 형용사가 동사처럼 쓰일 수 있게 동사화된 거예요. 그럼 이 동사화된 예뻐지다에는 고 있다가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뻐지고 있다 하면은 형용사의 동사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 그냥 예쁘고 있다 하면 형용사에 고 있다가 바로 붙으니까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형용사에 지다가 붙는 거는 피동이랑 상관없이 형용사의 동사형이다. 형용사의 동사화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스피커 소리가 점점 작아지다 하면은 소리가 작아짐을 당하는 거네. 이딴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형용사의 동사화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부분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